토트넘의 시즌 첫 패배는 아스날에게 패배했다는 게 충격적인 게 아니죠. 아스날을 상대로 팬들을 실망시킨 전술과 경기력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에메르송의 퇴장으로 인한 앞으로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콘테 감독의 전술은 누구라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 중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밀린 게 아니라 주도권을 내주고 시작하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정말 내가 감독이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패로 라이벌 아스날만 잡으면 1위로 올라갔던 상황.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상대는 리그 1위 강팀이면서 원정 경기. 아스날은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경기 스타일. 아스날은 5일 쉬고 홈에서 유로파리그 약팀과 경기. A매치 기간 마친 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황. 3일 쉬고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독일 원정 경기. 주축 선수들의 A매치 혹사, 체력적인 열세. 선수 퀄리티는 최상급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까지. 최소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전술을 펼쳐야 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템백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부터 예상이 되니까요. 거기에 맞불을 놓고 결과가 안 좋았다면 또 바보 아니냐, 형편없는 감독 경기 운용이라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가서 출혈 있는 상태로 또 안 좋은 결과까지면 이 경기는 중요한 경기였지 결승전이 아니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선수 및 감독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색깔이라기보다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매우 당당하게 전반전이 아쉽다고 평가했고 더 나은 경기로 득점을 할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실수와 퇴장까지 이어진 예상치 못한 수준 낮은 플레이들이 속출하면서 100기를 그라운드 안에 4장이나 던져버린 것이죠. 비유인 거 아시죠? 한 경기로 목숨 걸어야 하는 경기가 아니라 시즌 끝까지 가야 한다는 측면으로 경기를 보면 무패만 끝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콘테 감독 경질은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가능성도 없는 손흥민 이적에 대해서 그럴 리 없다라는 전제로 편을 들어봤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하지 못했는데 이제 콘테 감독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3월에 콘테 감독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토트넘은 강해졌다. 앞으로 어떤 팀도 우리를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쉽게 패배라뇨. 콘테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 경기를 잊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잊어야죠. 근데 잊을 수가 없는 게 팬들이 실망하고 답답한 건 그런 현실이라면 더더욱 손흥민 활용법으로 손흥민이 톱자리에 가야 하는데 템백에 왜 손흥민도 포함시켜버렸냐는 겁니다. 경기 후 베르바토프조차 손흥민은 공격수이지 수비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공격수에게 수비수만큼의 수비력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러다가 사카에게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하고 결국 두 번째 실점을 하게 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잊을 수가 없고 불안한 것은 앞으로도 강팀을 만나면 이런 상황만 계속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랜 B가 없다는 거죠. 첼시전에서 혹독하게 당했고 아스날전에서도 혹독하게 당했고 앞으로도 맨시티, 맨유, 리버풀과 최소 2경기에 첼시의 아스날 또 만나야 하고 혹 16강 이상을 가면 더 강한 팀들을 상대해야 하고 컵대회까지 앞으로 10경기 이상을 건빵 20개 입안에 넣고 응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토트넘이 전력을 강화했어도 정상에 오르는 걸 기대하는 건 기적을 바라야 할 듯합니다. 북런던 더비 후 다음날 맨체스터 더비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맨시티가 맨유를 전반에만 4골을 퍼부으면서 굴욕을 또 선사했습니다. 맨시티는 뭐 그냥 강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맨유는 9월에 감독상과 이달의 선수까지 나올 정도로 팀이 정비되어가는 느낌으로 4연승을 하고 있었고 선수 퀄리티로 본다면 여전히 강팀 색깔이 나기 때문에 라이벌과의 경기에서 더 수준이 끌어올려졌다면 맨시티의 우세 속에서도 결과는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반 2분 만에 맨유는 맨시티에게 상대가 안 되는 팀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면서 미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전반 7분에 포든이 손쉽게 득점을 한 후 맨유는 반격을 전혀 못하고 또 계속 당하기만 했습니다. 와, 진짜 공격이 미쳤다니까요.
맨시티 홈이었고 주도하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강팀의 잔인함도 보여줬습니다. 전반 32분 메뉴의 바란이 박스 바깥쪽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맨시티가 굴하지 않고 계속 포탄을 쏘아버렸습니다. 성품 좋기로 소문난 데브라이너조차 쓰러져 있는 바란 앞에서 지혜롭게 중거리 슛으로 끝내버리려고 했고, 부패부터 메뉴 선수들이 항의를 하자 데브라이너도 정당성을 내비쳤습니다. 강팀은 왜 강팀인지 알겠더만요. 흥민이도 이 잔인함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메뉴는 0대1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토트넘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전반전이었는데 토트넘처럼 이러다가 역습해서 동점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곧바로 메뉴는 실점을 하게 됩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높이에서 밀린 메뉴는 홀란을 놓치면서 헤딩골을 허용하게 됩니다. 홀란은 100경기에서 101골을 넣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다 득점왕은 이미 확정됐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홀란이 득점 3분 후 데브라이너가 홀란을 보고 골대 앞으로 패스를 찔러줬는데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공이 멈춘 건지 홀란의 다리가 더 길게 나온 건지 완벽한 타이밍의 슬라이딩으로 볼을 맞추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온몸이 무기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괴물 같았습니다. 챔스 결승에서 괴물 대 괴물이 붙는 광경을 봤으면 좋겠네요. 바란이 홀란을 막하고 있었는데 바란이 끝까지 막지 못하면서 벽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5분 후에 바란이 교체된 걸 보면 이미 이상 신호가 있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었거나 대참사를 예견하고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직도 전반인데 득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43분 역습 상황에서 데브라이너, 홀란, 포든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전반에만 4대0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팬들은 리버풀 9득점 재형 경기 각이라면서 후반전이 더 기대된다는 분위기였고, 홀란 2골, 포든 2골로 같은 팀에서 헤드트릭 경쟁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나온다는 확신이 들었죠. 어땠을까요? 자, 이럴 줄은 몰랐네요. 홀란, 포든 둘 다 헤드트릭을 기록해버렸습니다. 상대가 메뉴였다니까요. 메뉴는 수비 문제가 아니라 수비 시스템 문제로 해마다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토트넘에게 6실점 경기를 하더니 1년 전 와포드에게 4실점 패배, 리버풀에게 5대0 패배, 올해 브라이튼에게 4실점 패배에 맨시티 6실점 패배까지. 토트넘 아스날 패배가 확 위로가 되던데요. 맨시티는 최강팀답게 홈에서 메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덤빌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였고, 바란이 있을 때도 3실점 이상이었으면 논란이 되는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다음 메뉴 홈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할 듯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할 때는 어떨까요? 토트넘은 다행히도 여전히 리그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리버풀, 메뉴, 첼시가 만만한 팀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이 2년 연속 4위 안에 들어갈 조짐은 충분히 보입니다. 근데 맨시티 상대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맨시티에도 국가대표가 질비했습니다. 거기다 3위로 챔스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경기 임하는 자세가 결승전 같았고,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데도 홀란은 몸을 사리지 않는 투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홈경기 3연속 헤드트릭이라는 진기록도 세우는 거죠. 홈에서 경기면 체력이 방전이 안 된다고 하나요? 어쩌면 콘테 감독도 토트넘에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도끼 품고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아스날과 같이 전방 압박부터 맞불 작전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덜 실망했을 텐데, 그죠? 템백은 진짜 아니다. 그만하자.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